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밤새워 일을 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하루만 무리해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잠깐 허리를 굽혔다 펴도 통증이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며 그저 참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평생 몸을 혹사하며 살아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멈추지 않았고 책임을 위해 쉬는 날도 반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돈을 아끼려고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고장나면 쉬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0이 넘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평생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잠시 빌려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고장 나기 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줄면 충전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몸은 고장이 나도 참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장수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으면 인생 후반은 고통이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빌린 것처럼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고장 나기 전에 돌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쉬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왜 몸을 빌린 것처럼 아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남은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40대까지만 해도 밤을 새우고 다음날 출근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무리한 대가가 일주일로 돌아옵니다. 무릎에 한 번 충격이 가면 그 통증이 몇 달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의 회복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았을 겁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몸을 쓰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는 허리가 아파도 이틀만 쉬면 다시 밭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가을, 무거운 짐을 무리해서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허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 몸 쓰던 기억으로 판단한 게 실수였다고요. 몸은 그대로일 거라 믿었지만 이미 다른 몸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어들고 관절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장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장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몸은 고장 나기 전에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쉬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그 조금이 몸에는 치명적인 무리가 됩니다. 특히 통증을 참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강한 방법으로 멈추게 만듭니다. 입원, 수술, 장기 치료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빌린 것처럼 써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빌린 물건이라면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나이 든 몸은 잠시 맡겨진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고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얻는 작은 이익은 앞으로의 큰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지금의 작은 절제는 앞으로의 큰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생활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지 않고 조금만 피곤해도 과감히 쉽니다. 그 결과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은 한 번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건강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상의 모든 것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한 60대 후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히 일하며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골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걷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었는데 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활동이 줄어듭니다. 취미 생활이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삶의 의욕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년의 우울증 상당수는 건강 악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면 삶의 즐거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등산과 산책을 즐겼던 분입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을 참고 계속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것을 참고 운동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가장 좋아하던 산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몸은 무리하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은 급격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장수한 어르신들은 공통된 말을 합니다. 몸은 아낄수록 자유가 길어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자유가 돈이나 시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유는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돈이 있어도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병원 치료를 오래 받는 분들을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빌린 것처럼 써야 합니다. 내 몸이지만 평생 유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함부로 쓰면 결국 가장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몸을 돌보는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을 바꿉니다. 작은 절제가 큰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은 평생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한 번 크게 무너지면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식사 시간도 자주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속이 쓰려도 참았고 피로가 쌓여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위장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과 긴 치료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평생 모았는데 몸은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몸도 저축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근력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휴식은 회복력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좋은 식습관은 면역력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무리하며 몸의 잔고를 계속 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잔고가 바닥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을 반복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8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젊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은 노년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은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60대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70대, 80대로 갈수록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몸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혼자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과감히 휴식을 선택합니다. 작은 통증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삶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몸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불안과 우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몸을 아끼는 일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빌린 것처럼 써야 합니다. 빌린 물건은 사용 후 반드시 점검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수리하고 관리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은 줄이고 회복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삶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가족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평범한 행복은 건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은 평생 단 한 번뿐인 자산입니다. 지금 몸을 아끼는 선택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몸과 함께 살아가지만 몸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당연히 회복될 것이라 믿고 무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의 선택을 그대로 기록하며 결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몸을 아껴 쓸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후회보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후회가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몸은 우리가 평생 타고 다니는 단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배가 튼튼하면 거친 파도도 건널 수 있고 멀리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약해지면 잔잔한 물결도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선택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통증을 참고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몸을 잃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멈추고 무리라 느껴지면 속도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오래 누린다고 말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긴 사람만이 노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몸을 아끼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몸을 빌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노년의 행복을 위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